에드워드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벨라는 기다렸다.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기다렸다. 그녀의 마음은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고 에드워드가 그녀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집착했다. 이것이 단순한 시험일 뿐이며 언제든지 그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다. 앨리스도 창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도로에서 은빛 볼보가 지나갈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멎었다가 다시 산산조각났다. 시간이 흘러 날이 주로, 주가 달로 바뀌었다. 계절이 변했지만 벨라의 내면은 그대로였다. 부정과 공허 속에서 정지된 채 멈춰 있었다. 학교에서도 마치 그림자처럼 걸어 다녔고 누군가가 말을 걸어도 거의 대답하지 않았다. 찰리는 점점 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에 괴로워했다. 그는 벨라를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했고 이야기하도록 격려했지만 그녀는 그저 억지로 미소를 지은 후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을 뿐이었다. 그때 제이콥이 나타났다. 처음에 그의 존재는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느껴졌다. 벨라의 고통을 깨뜨리기에는 너무 미미한 존재였다. 하지만 제이콥은 다른 사람이었다. 그의 웃음은 진실했고 그의 에너지는 따뜻하고 감싸는 듯했다. 벨라는 자신도 모르게 다시 숨쉬기 시작했다. 그와 함께하는 날들은 그리 길지 않았고 밤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여전히 메마른 땅과 같았다. 피어나지 않는 황폐한 들판처럼. 그러던 어느 날 꿈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밤의 속삭임이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음침한 메아리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그림자에 불과했다. 그녀의 무의식 속에서 나무들 사이를 미끄러지듯 스쳐 지나가는 형체들. 하지만 곧 꿈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어둠 속에서 이글거리는 붉은 눈,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위를 스치는 가벼운 발소리, 그리고 부드럽지만 조소에 가득 찬 여성의 웃음소리. 빅토리아. 벨라는 그녀를 보기 전부터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에는 가슴이 조이는 듯한 느낌이었다. 혼자 걷고 있을 때마다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공포였다. 그리고 점점 더 구체적인 것들이 그녀를 감쌌다. 공기 속에 섞여 있는 낯선 향기, 나뭇가지 사이에서 반짝이는 붉은빛,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소름 끼치는 감각. 어느 날 오후 벨라는 창문에 비친 그녀를 보았다. 불타는 듯한 눈동자와 날카롭게 올라간 미소, 그리고 그녀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이후 벨라는 편히 잠들지 못했다. 제이콥은 변화된 그녀를 눈치챘다. 그녀가 뒤를 돌아볼 때마다 몸을 떨면 그의 피부는 분노로 불타올랐다. 늑대무리는 그녀의 집 주변을 순찰하며 경계를 강화했다. 하지만 빅토리아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이 게임을 즐겼다. 마치 늑대가 먹이를 향해 천천히 다가가며 공포를 즐기듯이. 그리고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볼투리가 포크스에 도착했다. 그것은 화려한 등장도 아니었고 즉각적인 위협도 아니었다. 그것은 공기 중의 소문과도 같았다. 모습을 드러내기 전부터 존재감이 느껴졌다. 벨라가 그들을 처음 보았을 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제이콥과 함께 블랙가에 있었다. 그는 그녀를 즐겁게 해주려고 부족의 전설을 이야기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바람이 이상한 냄새를 가져왔다. 순간 제이콥은 몸을 바짝 긴장시켰다. 벨라는 그들을 보기도 전에 느낄 수 있었다. 설명할 수 없는 한기가 척추를 타고 흘렀다. 제이콥의 피부가 거칠어지고 그의 근육이 경직되었다. 마치 지금 당장이라도 늑대로 변할 것 같다. 그리고 문 너머로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사벨라 스완. 그 목소리는 부드럽고 감미로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 같은 위협이 서려 있었다. 벨라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녀의 세상이 얼어붙었다. 카이우스. 그의 피부는 눈보다 창백했고 은빛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렸으며 핏빛 같은 붉은 눈동자는 마치 깊고 깊은 피의 늪과 같았다. 벨라는 물어볼 필요조차 없었다. 그가 누구인지 그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제이콥이 먼저 움직였다. 거친 포효와 함께 그는 거대한 늑대로 변했다. 어마어마한 몸집의 짐승이 벨라와 카이우스 사이에 서서 이빨을 드러냈다. 하지만 카이우스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그는 손을 가볍게 흔들었다. 그러자 제이콥의 몸이 보이지 않는 힘에 휘감겨 그대로 얼어붙었다. 네 다리가 꺾이며 숨소리마저 거칠어졌다. 벨라는 비명을 지르며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는 움직일 수 없었다. 나는 싸우러 온 것이 아니다.
카이우스가 날카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단지 게임이 끝났음을 알리러 왔을 뿐이다. 벨라는 폐가 쪼그라드는 느낌을 받았다. 카이우스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보더니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제이콥은 바닥에 쓰러져 헐떡였다. 눈에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벨라는 그를 부축했지만 그녀의 정신은 아직도 카이우스가 남긴 공허함에 붙잡혀 있었다. 볼투리는 그녀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에드워드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 순간부터 벨라의 삶은 카운트다운으로 변했다. 빅토리아는 여전히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볼투리는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다. 늑대 무리는 너무나 강력한 적과 맞서며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리고 폭풍우가 치던 밤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벨라는 들었다. 이것은 제이콥이 아니었다. 이것은 늑대도 아니었다. 이것은 벨라가 너무나도 잘 아는 소리였다. 다시는 들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 포효, 괴물이 되지 않으려 했던 존재. 하지만 너무 늦어버린 그 존재. 에드워드 컬렌이 돌아왔다.